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된 상황이 최근 무척 흥미롭게 진행되면서 이러다 정말 리플이 승소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리플 승소하는 꼴을 SEC는 못 볼 테니까 스리슬쩍 합의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진짜 900일 가까이 소송 전국이 펼쳐지다 보니 다시 말해서 억눌린 XRP 시세를 바라보는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봐 오다 보니까 리플에 대한 웬만한 확신 아니고서는 버티기 간단치 않은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송을 당하고 몇 달 만에 전고 돌파 시도를 하면서 시세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난 몇 년 동안 형성한 시세와 비교를 하면 XRP 시세는 참 많이, 너무너무도 많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XRP의 시세와 관련해서 가장 전폭적인 것은 아마도 XRP $10,000 음모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XRP가 실제로 $10,000가 되면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XRP 한 개로 유럽 여행 다녀온다 이런 말이 현실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긴 합니다. 그래서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10,000 됐고 일단 $1라도 가자, $10만 돼도 내 인생 바뀐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 음모론이 말이 안 되는 과장된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가만 들여다보면 뭔가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완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요즘 XRP $10,000에 대한 다소 음모론스러운 이야기를 짚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라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도 체크하시면서 이 실제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중장기 투자 멘탈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10,000 설계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마크 필립스입니다. 이 양반은 미국 공군 출신의 PR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 2019년 2월에 XRP는 $10,000에 설계됐다. 이런 다소 전폭적인 논문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꽤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XRP는 애초부터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기관과 소매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 이 같은 리플랩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브리토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이걸 근거로 XRP $10,000 설계 근거를 하나씩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양반이 증명하려고 한 것은 XRP가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시장 가치를 XRP가 흡수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2019년 당시 전 세계 모든 시장의 가치를 합한 총액이 1,100조 달러였다라고 하는데 이걸 XRP 전체 발행량인 1,000억 개로 나누면 얼추 한 개당 11,000달러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현재 환율로 1,3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시세가 형성됩니다. 이건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양반은 리플 XRP가 가진 송금 혁신이 어느 정도 강력한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이미 수십 차례 영상으로 짚어봤었기 때문에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리플 XRP는 스위프트 같은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2019년 기준으로 리플 에스크로 계정의 XRP 발행량의 55%가 잠겨 있는데 이건 디플레이션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XRP는 0.25달러에서 0.6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됐고 이건 중앙값 양쪽의 120% 범위를 나타낸다. XRP가 1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마무리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기관들이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꽤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스위프트를 통한 국경 간 송금의 일일 거래 규모가 5조 달러였기 때문에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긴 XRP를 제외한 450억 XRP를 사용할 경우 이 모든 스위프트를 XRP가 담당할 경우 XRP 한 개당 가격은 111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계산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총 거래 규모 5조 달러를 450억 XRP로 나누면 111달러라는 개당 가격이 나오고 이걸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만원 정도가 됩니다. XRP가 못 가도 100원 갈 것이고 많이 가면 10,000달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 같은 마크 필립스의 분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필립스는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많은 XRP 홀더들은 가격이 진짜 10,000달러까지 높아질지를 물어본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보장은 없다.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앞으로 5년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전체 자산 시장의 모든 가치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당시 1100조 달러 가치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면 2024년 2월 이후에 적어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또 참 이 시점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음모론이라고는 해도 XRP의 특성과 미래적 가치에 기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진짜 음모론 수준은 다음부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한바탕 화제가 되고 나서 2달 뒤 그는 두 번째 논문을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는데 그때도 역시 제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호연지기는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싶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부채 이슈가 등장합니다. 당시 논문을 보면 2029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는 2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미국 부채는 이미 31조 달러를 넘겼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4경 4천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부채 한도 더 늘려달라라고 공화당과 백악관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디폴트 선언 한 해 못 한 해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 정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 당시에도 이미 글로벌한 이슈라는 점을 설명했는데 일본의 공공부채가 12조 달러, 중국은 9조 달러, 영국은 3조 5천 달러다. 이런 수준의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 준비 통화를 소개한다라면서 XRP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XRP는 1000억 개가 생성됐고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XRP가 한 개당 10,000달러에 형성될 경우 1000억 XRP는 1000조 달러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건 224조의 글로벌 부채와 88조의 글로벌 GDP를 쉽게 설명한다. 이런 아주 너무 많이 아주 전폭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XRP는 명목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 등 각국 정부는 XRP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OTC 마켓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 역시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다. 모든 시스템, 정책과 계약이 마련된 뒤에 XRP가 준비통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각국 정부는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유틸리티와 매수세를 붙여서 XRP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킬 건데 이후 각국 정부는 XRP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명목화폐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법정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순도 100% 수준의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끄덕여지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것은 이게 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은 두 번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 등이 리플랩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유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고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데 무게를 두지 않는 이유도 설명된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 2년 뒤에 공교롭게도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크 필립스 논문을 어느 정도의 현실화 가능성의 무게를 찍는 사람들은 SEC가 억지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정부가 제3의 방법을 통해서 XRP를 매수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말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XRP의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팩트들과 각국 정부의 음모론이 묘하게 섞이면서 XRP 100달러 내지는 10,000달러 이런 음모론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음모론적인 성격에 조금 더 현실적인 팩트를 더해주는 것은 XRP가 새로운 국경 간 송금 결제 기준이 되는 ISO 2002의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국 정부가 ISO 2002를 도입하는 것은 CBDC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미국 연준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도입하게 됩니다. 리플이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으로 참여하는데 미국 연준도 도입하고,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 연준의 부의장 마이클 바는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고, 이런 상황이 더해지다 보니까 XRP 진성 홀더들 사이에서는 음모론과 팩트는 조금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혹 이런 상황을 놓고 XRP가 모든 CBDC 송금의 중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CBDC 시대가 본격화돼서 CBDC를 통한 국제 송금이 일상화된다라면 리플뿐만 아니라 스위프트, 비자, JP모건 등 여러 기관들의 송금이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상황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중국,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준비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상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송금 혁신은 사실상 G7과 브릭스의 화폐 패권 갈등 양상으로도 해석될 여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금의 글로벌 정세 상황까지 더해서 앞서 살펴본 음모론을 적용시켜보면 XRP에 대한 미래적인 모습은 어쩌면 상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리플을 리또속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는 음모론이 중심적으로 보일 것이고, 리플의 송금 혁신의 방점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CBDC 혁신과 또 그 현실, 또 무조건 시세만 올랐으면 하는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100와 $10,000 이런 숫자가 더 강력하게 느껴질 겁니다. 누가 맞고 틀리다를 굳이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리플을 비롯한 메이저 종목들이 잘 성장해야 이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특정 종목의 홀더 입장이 아닌 암호화폐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황 조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흰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 시점 연장 요청을 SEC뿐만 아니라 리플까지 함께 법원에 요청했다라는 점에서 양측의 합의 가능성, 또 그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모습입니다. 해외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 자체가 꽤나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막연하게 XRP $10,000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XRP $10,000라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숫자가 왜 등장하고 있는 건지, 실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건 투자자로서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는 뭔가 벌어져도 벌어질 것 같으니까 XRP 홀더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